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또 미중 대립 격화 소식까지 들려오고요.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을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는 사실 뭐 장 초반부터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긴 했는데도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었는데,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시장을 하락시킨 거는 오후장 들어서 옐런 의장이 의회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파르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보통 재무부가 이제 자금 마련을 위해서 국채의 만기를 뭐 연장한다거나 장기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장의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데 오늘은 옐런 의장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거부하면서 시장이 충격이 컸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미국의 언론들도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재무부가 이제 국채 만기 연장을 거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실 그 옐런 의장은 뭔가 좀 낙관적인 그런 그림을 좀 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경제가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옐런 의장이 출석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켄터키의 이제 앤디 바 의원이 물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 재무부의 부채 만기를 연장할 거냐. 이제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제 있어서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이제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재무부가 이 질문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연장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지난 2월 달에 연준에서 1분기 동안에 한 2,740억 달러를 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이게 자금 규모가 1조 1,27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1조 달러나 차이 나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캐시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무부가 이제 정부의 필요자금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연준에다가 국채를 팔아가지고 연준에서 현금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마련을 하는데 재무부가 부양책 재원을 국채 매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은 결국은 이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또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부양책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빠르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연준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지금 그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떤 뭐 영향이 특별히 크다거나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기존에 단기적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때 사용할 도구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 도구가 과거의 정책들처럼 금리 인상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발언들을 계속 했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고 투자 자산이다, 투기 자산이다라고 규정을 했죠. 오늘도 역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끌어올리면서 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재무장관이 나서가지고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좀 확대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6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1,885억 달러로 지금 전분기보다 6억 달러 정도 하락하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도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경제의 회복 흐름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됐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여기에 국제유가는 또 간밤에 급락을 했다고요? 어떤 배경인가요?
네, 지금 유가가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 6.5% 급락을 했는데 배럴당 크루드 오일이 이제 5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최대 석유 소비국인 독일이 4월 18일까지 지금 폐쇄를 연장한다라고 했죠. 그 시티은행이 나서가지고 독일의 경제 봉쇄가 아무래도 5월까지 더 연장될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뭐 경제 대국인 독일이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뭐 파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제 주변국들도 이탈리아 같은 주변국들도 지금 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봉쇄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는 거고 이런 봉쇄 강화가 결국은 석유 수요를 굉장히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만 해도 석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유가가 이제 60달러를 돌파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뒤집히는 모습입니다. 소형주들이 많이 있는 에너지 장비 산업들이 오늘 마이너스 3.4%나 하락을 했고요. 정유 산업도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쉐브론이 약보합을 보였고 엑슨모빌이나 코노코필립스 같은 정유사들이 마이너스 1%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크루즈 운항입니다. 코스타 크루즈가 이제 운항 재개를 앞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이제 좀 좋은 분위기로 됐죠. 근데 이 운항 재개 날짜를 5월 달로 수정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좀 뒤로 이제 밀어놓은 건데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하죠. 5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모든 크루즈 라인들을 모든 크루즈 운행 계획을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크루즈 회사들이 오늘 대부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7% 내외 하락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늘 게임스탑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런 장 중에는 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직전에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마감 후에는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예상대로 이제 4분기 실적은 조금 기대에 못 미쳤는데 2020년도 전체적인 실적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와서 장 마감 후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여행주 그리고 에너지주 등이 특징적인 섹터였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특별히 오늘 나왔던 게 이제 항공 쪽 종목들이 크게 이슈가 좀 됐습니다. 미국 항공산업의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항공산업은 4대 항공사가 있습니다. 델타가 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사우스웨스트가 있습니다. 이 4대 항공사가 시장의 약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전의 과정이 굉장히 이제 심각했죠. 뭐냐면 항공사들의 치팅 게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끝까지 경쟁을 하는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격을 낮추면서 적자를 감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공사가 사실 원래 이제 급격하게 좀 회복이 될 거다. 앞서서 이제 크루즈 뭐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은 회복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게 손실이 더 커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이게 실적이 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전혀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이 지금 수요가 조금 회복되니까 이런저런 뭐 스케줄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경쟁사들이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큰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요금을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치킨 게임이 다시 재현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객 입장에서는 가격이 다운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투자자들이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항공주들이 오늘 마이너스 4%에서 6%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백신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 백신이 다른 얘기들은 좀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국이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리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서 직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약사인 화이자가 독일의 바이온테크랑 협력해가지고 같이 계속해서 백신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도 보였고요. 한국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미국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임상시험 초기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지나간 자료였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보냈습니다. 정확도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곧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회사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백신이 좀 심장 질환, 그러니까 혈전으로 인한 뭐 급성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백신 중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케어 관련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오늘 마이너스 1%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향후 우리가 이 주목해볼 이벤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오늘 얘기가 나왔죠. 재무부가 그러면 세금을 과연 얼마나 부과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빠르게 커질 겁니다.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표를 벌써 많이 받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드나믹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시장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50일 이평선을 향해서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까지 한 100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데 뭐 크지 않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짧은 구간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종목이라든가 산업별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재무장관이 하원에서 증언을 또 합니다. 이제 오전 10시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오늘 이제 세금 인상 언급에 대한 파장이 아무래도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파월 의장은 강달러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거고 옐런 재무장관은 이제 세금과 관련된 뭔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시장이 좀 더 출렁거릴 수 있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좀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서비스, 제조 그리고 종합 지수가 모두 아주 미미하지만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월 내구재 주문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1월 달에 3.4% 상승보다는 2월 달에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1%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가 급락으로 내일 원유 재고량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량은 경제 회복의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